네,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. 코스피 역시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정경미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시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 정리하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드릴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시장은 그냥 딱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. 경계감을 풀지 않는 모습 어떻게 네. 보십니까? 일단 오늘을 한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관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.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큰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소극적인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더라도 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대 뭐 기술적으로 뭐 6,500선의 신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제 7,000선을 좀 두드리는 이제 그런 방향새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워낙 지금 두꺼운 매물이 이제 6,000선 후반부터 8,000선까지 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달음에 뚫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거래 대금조차도 지금 이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. 20조 대 초반 정도가 코스피 시장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빠르게 돌파하기에는 연료가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연속적인 금리 인상도 시장 수급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어제는 뭐 시초가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그리고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시그널이 좀 엿보이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게 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수가 좀 버텨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이제 매물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제는 이제 선현물 규모가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현물의 매도를 좀 크게 늘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빠른 속도로 7,00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이렇게 뉘엿뉘엿 생각보다 좀 오래 7,000선을 지지선으로 하는 새로운 이제 박스권은 생각보다도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반도체를 비롯한 AI 전반의 그런 투자 심리가 어제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이제 그런 흐름에 좀 있기는 있습니다. 물론 오늘 전자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지수에 약간 압력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전자닉스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모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.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지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뭐 이렇게 느슨하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는 두 가지죠. 뭐 범 AI 반도체를 비롯한 AI 인프라의 비중이 높은 분들은 그냥 뭐 시장이 늦더라도 그냥 묻고 그냥 시장의 방향성을 믿고 뭐 3개월, 6개월 그냥 놔둬보는 이제 그런 소극적인 대응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마이너스 뭐 50%, 60% 되다가 이제 마이너스 뭐 30%, 40% 정도까지는 개선이 됐는데 비중을 조금 줄여서 그래도 좀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측면이 있겠어요. 뭐 하나 뭐 이제 완전히 그 현금 비중이 높은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묵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약간 아주 옅은 그런 흐름의 순환매가 어제 뭐 이번 주에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순환매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. 팀장님 이번에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. 있었고 그리고 간밤에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 강세에 의한 주가 상승 그리고 AI 투자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는 뭐 죽지 않았다라는 걸 좀 네. 보여주는 듯한 그런 방증 시그널도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어떻게 보시는지 네.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상수로 가져가야 되는 네. 전략이 아닐까 그런 것 싶어서요. 같아요. 네. 미국장도 보면은 이렇게 맥락이 있지는 않아요. 아무래도 미국장에서도 좀 관망세가 많이 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태고 엔비디아의 강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반도체 전반의 강세로 가기보다는 뭐 시장 지수의 어떤 이제 그런 강세로 흘러갔기 때문에 미국장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크게 맥락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일단 어제 엔비디아 실적
특히 오늘까지 이제 속된 말로 끝발, 약발이 미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우려는 좀 불식시켜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기대도 많이 좀 충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들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어제 하루 종일 뭐 엔비디아 실적에 관련된 분석에 대한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뭐 저 스스로도 좀 뭐 피로하기 때문에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우려하던 이제 그런 순환금융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요약으로 볼 수 있겠고요. 너무 이제 그 수치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확장세가 지속되고 마진율도 나쁘지 않고 지속적으로 메모리 반도체한테는 뭐 좋은 이제 그런 국면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어제 금리 인상만 아니었으면 조금 다른 양상,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추석 명절 이후에나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아쉬운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.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올릴만 하니까 올렸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반도체의 경기가 워낙 이 우리나라 경기를 좀 이끌어가고 있고 내년 성장률이 예상보다 원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점에 본다면 그래도 좀 우리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, 반도체의 경기가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걸 한국은행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전자닉스의 시각으로 다시 좀 돌아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떤 주가의 방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가 받쳐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.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로,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위로 올라가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원화 강세 국면은 나오고 있고 또 배당 매력, 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좀 세부 조건들은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져 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는 있어요. 결국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트리거가 작동이 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잭슨홀 미팅 말씀드린 대로 제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무난하게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외국인들의 시각도 지금 뭐 전 세계의 영업이익 1위 기업인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그 못지않은 SK하이닉스의 지금 굉장히 좀 과매도된 상태를 어느 정도는 되돌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. 하이닉스는 180만 원부터 삼성전자는 28만 원부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라운드 넘버를 이탈했을 때 다시 이거를 회복하겠지 하고 들어왔었던 개인들의 매물이 워낙 많이 좀 쌓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돌파해야지만 새로운 지지선이 생기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은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줄고 이런 좀 쏠림이 좀 완화돼야지만 오히려 좀 더 가볍게 매물벽이 좀 얕아지면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전자닉스 지금의 뭐 비중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지금 신규도 뭐 저는 뭐 9월 한 달을 좀 이용해서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반도체가 뭐 전자닉스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계속해서 기판 관련된 섹터 전체적인 부분하고요.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두산 테스나나 HPSP 같은 이런 장비도 좀 동반해서 관심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. 어쨌든 지금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AI 투자 섹터가 있어야지 수익률이 그렇죠. 높을 수밖에 네.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2차 전지에 네. 대한 그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오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인 듯합니다. 괜찮을까요? 지속적으로 보기에. 예. 제가 뭐 조금 이제 반성 어린 말씀드린 게 조금 이제 2차 전지를 좀 무시했었어요. 무시했다라기보다는 이 선호 어떤 순서가 좀 뭐 반도체나 다른 AI 인프라에 비해서는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만 따로 놓고 보면은 이제 셀 업체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기에 턴어라운드를 좀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 지지선 바닥권을 좀 만들어냈었고요. 그리고 이제 ESS 뭐 어제 보니까는 BESS라고 해서 네. 이제 좀 더 큰 용량을 좀 지칭하는 용어도 좀 등장을 했었는데 이런 수주가 좀 방향성을 만드는 이제 그런 구도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 탄산 리튬의 어떤 가격의 상승세가 여기에 좀 불을 지피지 않았나. 그러면서 이제 셀업체, 소재업체 모두 어제 좀 강세가 나오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또 2차 전지 장비들까지도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이제 미국의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
반등의 속도감을 내고 있다 보니까 그 여파로 우리 관련된 종목,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묻어갈 수 있는, 편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. 일단 뭐 결국 AI의 한 축인 전력에는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전력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. 원전을 비롯해서 신재생, 또 연료전지, 가스터빈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이제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ESS는 뭐 이런 쪽에서 성장하는 거에 서너 배의 성장이 ESS 쪽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. 그리고 일단 전기차처럼 아직까지 이제 2차 전지의 소재의 다양성,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떤 2차 전지인데 뭐 3원계냐, 2원계냐, 또 뭐 4680이냐, 뭐 여러 가지 뭐 전고체냐 뭐 이러면서 그 배터리 내에서 굉장히 좀 복잡한 이제 그런 좀 논리와 종목들이 좀 이렇게 열거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굉장히 좀 단순화됐던 것 같아요. 뭐 LFP의 규모, 소재 이런 걸 통해서 ESS에 얼마만큼 빠르게 잘 대처를 하고 생산을 하고 미국 현지에 가져가서 얼마나 빠른 수주를 가져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표 종목이었다면 거기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삼성 SDI가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바탕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. 이제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패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. 일단 셀 업체가 수주를 받고 그렇게 되면 1차적인 소재 업체가 더 큰 탄력으로 상승이 나오고요. 그 뒤에 장비와 2차적인 소재 업체들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셀 업체들이 올랐고 1차적인 소재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 있는 장비나 소재단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더라 하더라도 뭐 저는 뭐 지금 너무 좀 작은 이제 중소형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수주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셀업체와 1차적인 소재 쪽이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특히 그런 아까 탄산 리튬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8월 초 대비 지금 한 23% 정도 반등을 해져 있는, 물론 이제 2023년도 대비하면 아직도 보이지도 않는 저 밑에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소재 가격들이 1차적으로 좀 반등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소재 업체인 LNF나 포스코 퓨처엠 쪽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가져가고 있고,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삼성 SDI가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2차 전지는 어쨌든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관심 섹터는 어떻게 가지고 이제 네. 다음 주 장을 봐야 될지, 이제 8월 말에서 9월로 접어드는 시점이잖아요. 다음 주. 예. 저는 어제 강세가 나왔었던 전력기기가 좀 연장선에 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오늘 조금 혼조세로 뭐 오르는 종목 또 떨어지는 종목들, 그리고 전선이나 중형, 중소형 그런 전력기기 쪽에서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하루에 소멸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 요인으로 본다면 역시 한두 섹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방위, 후방위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제 모두가 이제 공감하시는 거, AI는 전력과 반도체가 두 개의 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, 대형 변압기, 특히 이제 전력기기나 전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비중과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현재 너무 많은 밸류에이션의 어떤 부각, 주가가 너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했지만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. 모두가 공감만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역시 트럼프가 국가 비상 사태를 좀 선언을 하면서 중국 장비의 어떤 퇴출에 해당하는 그런 좀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. 이게 굉장히 그 넓은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. 변압기부터 뭐 ESS, 전력망 제어 시스템, 소프트웨어, 뭐 거의 이제 전력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전후방 섹터, 그리고 뭐 그런 종목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제 미국에 거점을 마련했었던 우리나라의 이런 좀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이거는 무조건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국내에서도 이제 뭐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전력이 필요한 이런 좀 수요가 잠재적으로도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트리거가 작동되느냐가 좀 문제였는데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당겨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최근에 구리 가격도 굉장히 강세로 움직이고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뭐 전선, 중소형 이제 전선주까지도 수급이 이어지면서
반도체와 동반 혹은 후행했던 이제 예전의 어떤 전력기기의 모습보다는 단독적으로 전력기기만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면서 단독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공교롭게도 반도체 쪽이 지금 매물벽에 붙여서 상당히 오랜 기간 좀 W자의 횡보를 좀 박스권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쪽은 역시 좀 전력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좀 더 가속을 붙인다면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제 수주가 한두 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일회성 뭐 한 1, 2주 정도의 반등이 아니라 어떤 좀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큰 그런 모멘텀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로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미국의 이제 생산 거점이 완료가 되어 있고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. 뭐 대형사도 있고 좀 중소형사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제 전력 대형 변압기 3사를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다. 지속적으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일단 검증이 일단 끝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비싸게 좀 거래되고 있는 거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뭐 주가의 그 반등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61선 정도는 좀 돌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조금 더 가속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요 3사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이 생산 거점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준공을 마쳐서 캐파 증설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었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주가도 많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. 밸류에이션도 다른 두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HD그룹 전반적인 또 어떤 계열사 간의 협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HD 현대일렉이 조금 더 나은 국면에 있지 않을까. 근데 뭐 사실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또 LS 일렉트릭이나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법은 없거든요.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면 거의 이제 동질성을 보이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기타 이제 전선주들도 이런 변압기들이 움직이면 후행해서 움직인다는 거 좀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걸 또 트레이딩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. 결과적으로 이쪽에서는 대형 변압기 3사 네. 가 또 굵직한 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전선 관련주 네, 역시 맞습니다. AI 투자의 또 핵심 그런 투자처이다라는 부분으로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한 주 또 어려우면 어려웠던 네. 시기였거든요. 다음 주도 이제 변동성이 예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정경민 팀장과 함께 이번 주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